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의 권한욱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 청년 일자리 사업 담당하시면서 제 얼굴은 많이 뵈셨을 텐데요. 저희가 일단은 설명회를 기업들이 그리고 담당자 실무자 대표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기업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네, 운영 지침이랑 관련 서식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도 떨리네요. 앞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유튜브 스타가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고 운영지침 관련 서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전화로든 설명회든 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깜빡하셨다던가 아니면 저번 설명회 때는 대표님이 가셔서 공유를 제대로 전달 못 받았어요.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회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지침에 저희 청년 일자리 사업은 19년도 1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9년 청년 일자리 사업이 19년도 1월부터 시작한 거고요. 저희 청년 일자리 사업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청년의 지역 정착금을 위해서 정착지원금도 지원했고 인건비 지원도 했고 저희가 보면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그리고 청년 멘토링 및 컨설팅을 위한 전담 매니저 운영을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기업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 기업을 유지를 해주셔야 해요. 다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참여기업 자격 요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갖추셨지만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 기업을 유지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 있는 이 참여 기업들은 다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들이 있어요. 이 육성 사업들은 얼른 빨리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못 받게 되면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이 이제 약정 해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로부터 2년 이상의 동일, 한마디로 부정수급 하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걸리게 된 기업들은 저희 참여 기업에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항상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조심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안 하셔야겠죠. 네, 조심이 아니라 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청년 자격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2019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자, 내일부터 취업을 하는데 내일 되면 39세가 넘어요. 그러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됩니다. 왜냐면 2019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생일이 만 39세 안에만 들면 가능합니다. 내년에 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2019년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요 점 항상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기준이에요. 2019년 1월 1일 기준. 항상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보면 취업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참여자 선정 후 퇴사 조건으로 참여 가능. 자, 청년 일자리 사업 많이 물어보세요. 저기 원래는 지금 구했는데 경력자분이셔가지고 지금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주일 뒤에 우리 회사 오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단 2주일 뒤에 저희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오실 때는 그 기업에서 4대 보험은 제외가 되어야겠죠. 상실 신고를 확실히 하고 저희 참여하시는 기업으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중복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사업자 등록 폐업 조건으로 참여 가능. 참여 청년한테 뭐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기업의 대표자님 또는 담당자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면접 보시고 하실 때 채용하실 때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단 수업 시간이 근무 시간과 겹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수업 시간이 9시부터 뭐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근무 시간도 9시부터 8시로 되어 있어요. 그럼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근무 시간에 수업을 듣던가 수업 시간에 근무를 하던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야간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에서 야간으로 일을 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됐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제한 외국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했고 하지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뭐 이혼이 된 상태에 또 가능하느냐? 여기 보시면 혼인한 적이 있거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히 합니다.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외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동의서를 항상 받기 때문에 이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외 대상인데 저희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가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점 항상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참가 기업의 대표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안 합니다.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촌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유심히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병행하려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다른 데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4대 보험을 그 참여 기업에서만 가입을 하고 있어야겠고요.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안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하셔가지고 가능해야 합니다. 뭐 주 16시간 일을 하시는 기업도 있으시더라고요. 주 16시간 일을 하시고 그 참여 청년의 이제 등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급여를 책정하셔가지고 뭐 가능하신 부분도 있고요. 뭐 근데 기업의 대표자께서는 웬만하면 16시간으로 하고는 잘 일을 많이 안 시키실 것 같아요. 그 급여 부분이 저희가 처음 신청 넣으실 때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 기본급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작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한마디로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기 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청년 일자리 배정받고 청년 일자리 배정됐으니까 청년 일자리로 넣어야겠다 하고 저희가 잠깐 퇴직을 했다가 다시 청년 일자리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청년 일자리를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이 퇴직을 하고 다시 들어온 거라고 판단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1년 선정되기 한 1년 전에 그만두셨다가 뭐 다시 마음이 맞게 되셔가지고 다시 일을 하시게 될 경우는 가능하나 선정한 후에 이제 1년이 안 됐는데 만약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시던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는 참여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기업의 등기 임원 및 회원, 한마디로 뭐 이사 이런 식으로 청년 일자리 이사분들을 넣는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집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사실상 그 청년 일자리 청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9년 2월 달에 그 저희가 네이버랑 그리고 대구 지하철 거기에 이제 경북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을 뽑는다고 저희가 공고를 한번 냈었어요. 그 공고를 낸 후에 참여 청년들이 많이 모집이 됐었고요. 저희가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력서를 넣어드리고 이 청년이 이 기업에 면접을 보고 싶다 라고 해서 면접 보신 기업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하게 돼서 그 청년과 지금 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모집하는 부분이니 네, 이 부분은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행기관은 저희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 말고도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위로 주관기관으로 이제 사업 전체적인 주관을 하시는 이제 지역과 소셜비즈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과 소셜비즈가 이제 권역별로 분배를 해서 이제 저희 동부권 영천, 영덕, 울진, 경주, 포항, 군위 이렇게 6개 지역은 저희 종합상사가 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각 권역을 맡고 계십니다. 참여기업 선정은 처음에 지금 뭐 2019년 1차에 선정되신 기업도 있으실 거고요. 2차에 선정되신 기업도 있으실 거고 3차 그리고 뭐 작년 2018년에 선정되신 기업도 있으실 거예요. 참여기업 하실 때 처음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선정 심사가 끝난 후에 이제 뭐 3명 신청했는데 1명 받으신 기업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저번에는 신청했는데 조금 안 되신 기업도 있으실 거예요.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재무회계라든지 이제 재무상태표 그리고 그 참여 신청서에 있는 참여 청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세심하게 판단을 한 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뭐 이번에는 왜 안 줬지? 저희 들어가면 무조건 주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고용계획 그리고 그때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심하게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항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지원 내용입니다. 15쪽이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원금에 대해서 항상 많이 물어보세요. 지원금 받는 사업이다 보니 이 지원금이 얼마인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원 수준은 1인 기준 월 최대 215만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215만 원. 자, 이 215만 원에 대해서는요. 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에서 기본급을 200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
200의 90%인 180만 원가, 그리고 정착지원금 35만 원까지 합쳐져서 215만 원이 됩니다. 근데 215만 원이라고 딱 돼 있어가지고 가끔 간혹 헷갈려 하시는 데가 있어요. 215를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냥 215를 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기본급을 만약 180만 원으로 설정하신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80만 원의 90%인 돈을 168만 원을 드린 거고요. 근데 200만 원을 설정했을 경우 저희가 200만 원의 90%인 18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단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청년이 경력도 있고 그리고 실력도 있어서 우리 기업은 한 220을 주고 싶다. 220을 주고 싶을 경우 220 주셔도 가능합니다. 단 220에서 저희가 최대는 200만 원에 90%인 180만 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220을 주시더라도 180 부분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요점 유의하시고 저희 기본급 설정하실 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주고 싶은데 뭐 최대가 200만 원에서 더 못 준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 200만 원의 90%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능률이 좋으신 기업 청년한테는 뭐 220, 뭐 215 급여를 올릴 수 있으니 네, 요점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9년 10월 1일부로 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2019년 3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9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을 시 또는 군청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0, 정착지원금 35 이렇게 해서 한 번에 235를 이제 4대 보험을 뗀 후에 이제 지급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만 만약에 기본급이 180이면 180, 기본급이 190이면 190, 200이면 200으로 기본급만 회사에서 지급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10월부터이기 때문에 10월 월급부터겠죠. 10월 월급 뭐 벌써 나간 기업이 있을까요? 혹시 벌써 나갔나요? 월급이? 혹시 기본급만 지급하셨나요? 네. 아, 네, 잘 하셨네요. 네. 그 기본급만 지급이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은 아마 11월부터 월급이 거의 2월 뭐 10일, 뭐 5일 이렇게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께서는 절대 착오 없이 정착지원금은 원래 나가던 것처럼 정착지원금이 나가지 않도록 기본급만 나가도록 꼭 염두하고 다시 한번 혹시나 내가 회계를 담당 안 해가지고 그 급여 나가는 부분에 체크를 안 하고 계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회계 담당자분한테 요번 월급은 다르다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뭐 돈을 더 줬는데 다시 돌려받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망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꼭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 원래는 뭐 어떤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5만 원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기업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름부터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경상북도에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한테 정착지원금, 이 경북 내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청년들이 더욱 여유로워지도록 저희 정착지원금을 정액을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 10만원이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다 정착지원금을 35만원 전액을 다 지급받는 부분이 있으니 혹시라도 저희가 안내를 한 번씩 다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하셨던 기업이 있으시다면 이 35만원이 전액이 나가는 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는 저희가 지원금 신청서 할 때는 지원금 신청서 한부 안에 지원금 신청서 내역 그리고 전작지원금 내역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한 번에 나갔었는데요. 이제 지원금 신청서 안에는 지원금 부분만 있겠죠? 지원금 부분 한 장 그리고 정착지원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 정착지원금 신청서는 청년당 한 장씩 작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기업에서는 뭐 여러 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기업에서 그 청년들의 정착지원금 신청서는 각 한 부시기 때문에 요 점 꼭 염두하시고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실 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사실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90% 지원 비율 적용. 이 한마디로 저희가 기본급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연장수당이 같이 포함돼서 나간다. 이런 경우에 되면 연장수당 부분은 빼고 저희가 지원금을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본급 안에는 연장수당을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퇴사가 있으면 안 좋겠지만 항상 뭐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 퇴사를 하시는 청년들도 계십니다. 그 퇴사를 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인원을 구해야겠죠? 만약 인원을 다시 구했을 때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 지원금 신청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기본급이 200만 원이다. 180만 원이다. 다 기본급이 다릅니다. 200만 원 나누기 그리고 그 해당 월 만약에 29일까지 있는 월이라면 나누기 29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30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0 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나누기 31일 결국 해당 월에 며칠까지 있는지 파악을 하신 후에 나누기 30 또는 31을 하신 후에 곱하기 근무 일수를 하면 되는데요. 근무 일수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를 전체 해당 월에 총 월일로 했기 때문에 역일상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15일부터 일했으면 15, 16, 17, 18, 19, 20, 21, 22, 22 주말 상관없이 다 세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일부터 만약 일 하셨으면 15부터 31일까지 모든 해당 일을 다 세알을 주셔서 그대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을 빼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나누기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뺐기 때문에 계산법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도 이퇴사자 말고 저희가 무단결근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법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무단결근에 대해서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요. 무단결근 했을 경우나 또는 뭐 무단 말고는 뭐 무급휴가 같은 경우에 하루를 만약에 월화수목금 중에 근무가 월화수목금입니다. 주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만약에 목요일 날 빠졌다. 그러면 하루만 빼면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만견을 해야 주휴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빼시는 게 아니고요. 이틀을 빼야 합니다. 주휴 하루가 발생하는 것까지 만견을 못 채웠기 때문에 하루를 같이 빼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이번 주에 이틀을 빠졌다. 그러면 며칠을 빼야 할까요? 3일.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하루 빠졌고 저번 주에 또 하루 빠졌습니다. 그럼 며칠을 빼야 할까요? 4일. 네, 맞습니다. 네, 4일을 빼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나누기 30 곱하기 28, 27 이게 아니고요. 기본급에서 나누기 209입니다. 209가 저희가 그 주 40시간을 했을 경우 해당 월에 산정된 기준이 209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 나누기
209 곱하기 이제 근무일수겠죠. 하지만 이거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근무일수를 다 넣어버리면 차라리 200만 원 빼기 해서 원래 기본급에서 빼면 되겠죠. 200만 원 나누기 209 곱하기 결근 일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200만 원이 기본급입니다. 200만 원이 기본급인데 200만 원에서 그러면 결근 날만큼 빼야겠죠.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209 곱하기 결근 일수. 아까 계산하셨던 것처럼 3일, 4일 이렇게 나왔죠. 주까지 합쳐서. 그럼 만약에 4일이다. 그러면 곱하기 4랑 8이랑 곱하면 4, 8, 32겠죠. 그러면 32를 곱하면 되겠죠. 3일이다. 그러면 3, 8, 24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뭐 우리 기업은 뭐 주 40시간이 아니라 뭐 주 한 30시간이어서 뭐 5시간씩 일한다. 그러면 5시간씩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09시간이 아니라 조금 산정 기준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기업들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다 주 40시간 넘으시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 한 기업 빼고는 다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 40시간이 아닌 기업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장근무수당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얼마큼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에서 원래는 제가 통상임금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착지원금이 빠지면서 통상임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면 정착지원금까지 통상임금이었는데 저희가 정착지원금이 이제 임금 부분에서 빠지고 시 또는 군에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 통상임금에서는 빠져서 이제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그리고 그 시급으로 계산을 하신 후에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곱하시면 되겠죠. 단 1.5배를 쳐주셔야 합니다. 연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쳐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10시 넘어서 일을 하는 경우 야간 근무가 되겠죠. 그 야간 근무도 1.5배를 쳐주시면 되는데 근데 야간도 하고 연장도 한다. 연장을 야간에 한다. 그러면 곱하기 2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지원금 지급이 이제 원래 기업에서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월급 날과 전자지원금을 받는 날짜가 동일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원금 신청 날짜 하게 되면 월급이 먼저 나가잖아요. 저희가 지원금 하기 전에. 근데 정착지원금 신청서는 월급이 나간 후에 저희가 지원금 신청서 도장을 찍고 그때 이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표자분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님께서는 기업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청년들한테 양해를 조금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착지원금 부분이 원래 기존보다는 조금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청년들한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및 컨설팅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의 대표님과 그리고 담당자분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기본교육 이거 꼭 들어야 하느냐? 수양교육 꼭 들어야 하느냐? 이거 뭐 들어서 뭐 도움이 될까?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발 후에 참여 청년당 총 20시간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교육이 필수이나 이거를 필수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 청년들이 뭐 회계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즈니스 매너 또는 뭐 발성법
이런 것들 배워두면 기업한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저희가 청년들을 모아서 그리고 기본 교육을 해드려서 저희가 청년들의 역량을 더 키워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청년들이 조금 더 커가는, 그리고 기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구성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만든 게 있는데요. 네, 담당자분들께서는 가끔 뭐 청년인데 실무자까지 같이 겸하셔서 기본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청년 아닌 담당자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못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기본 교육은 이런 식으로 딱 이 장소였습니다. 저번 교육 딱 여기서 했었고요. 기본 교육 이렇게 뭐 조용조용하게 저희가 뭐 교육만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양교육 같은 경우 저희가 소양교육을 굉장히 많이 신청서를 많이 배부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고 그리고 뭐 기업의 사정상 좀 바쁘다 보니 많이 못 보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인원이 굉장히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청년들이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 그리고 뭐 어떠한 선호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후에 그 기업들한테 제가 설명회를 뿌렸는데 이게 청년들은 아예 소양교육이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대표님께서나 뭐 실무자님께서는 뭐 설명을 아무래도 뭐 들었겠지만 뭐 자세히 안 들었다던가 청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청년들한테 이런 교육이 있다 이런 걸 좀 안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을 조금 소양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 청년들이 저도 이렇게 앞에 서기 위해서 발성법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소양교육을 갈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듣고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항상 교육만 시키면 청년들 난리 납니다. 계속 교육만 시키면 따분하잖아요. 잠깐 청년들한테 콧바람도 씌워주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약간 좋은 것도 보여주면서 청년들한테 이것도 있다. 좀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공짜로 청년들 콧바람 쐬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요거는 문화지원 사업 저희가 뭐 플라잉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청년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제가 그냥 밥 먹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를 또 구축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뭐 좋잖아요. 네, 사랑 꽃피울 수 있도록 조금 청소 파티에 많이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케스트라도 저희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격식 있고 굉장히 클래스 있는 저희가 문화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 저희가 사업을 좀 신청 넣었을 때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계획서를 다 배부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주에서 안동으로 갑니다. 경주에서 안동으로 가서 안동에 뭐 있는지, 안동은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조금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도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1월 8일부터 9일입니다. 금, 토 이렇게 진행되고요. 왜 금토냐? 자, 금요일은 근무하는 날짜입니다. 토요일은 청년들 쉬는 날짜입니다. 각자 양보하자는 거죠. 청년들에서 하루, 그리고 기업에서 하루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금토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 코레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있게 저희가 기차 한 칸을 빌렸습니다. 기차 한 칸을 빌려가지고 가는 전용 기차 타보셨습니까? 전용 기차 타보신 분? 제가 전용 기차를 빌렸기 때문에 이런 격식 있는 이런 견학에 대해서 조금 많은 참여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요 설명에 쉬었으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참여기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요 신청서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기업에서 신청 넣으실 때 처음에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뭐 워낙 신청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신다던가 그러시면 아마 서류를 한번 찾아보셔서 이거를 꼭 좀 남겨두셔야 해요. 신청을 넣었을 경우. 왜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예상 월임금이 있습니다. 예상 월임금. 이 예상 월임금을 만약에 180만 원이라고 적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180만 원 이상은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80만 원 또는 200만 원 200만 원을 측정했을 경우 예상 월임금 200만 원 무조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본급에 대해서죠. 정착지원금은 제외라고 분명히 써져 있고요. 저희가 2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을 넣겠다 해서 180만 원, 175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요거에 대해서 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기업은 200만 원 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소를 넣자. 여기는 175를 주니 이 정도의 요소를 넣자. 180만 원, 190만 원, 21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플러스 요소를 예상 월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플러스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청서 200 넣었는데 지금 막상 써오려고 하니까 배정 인원을 받았는데 이제 난 180만 원 쓰고 싶다 라고 쓰게 되면 사실상 청일자리 사업 요거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제 기만 행위로 간주가 돼가지고 제가 200만 원을 무조건 권장을 드립니다. 예상 월임금은 무조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 참여기업 신청서를 예상 월임금을 얼마 했는지 잘 생각을 해 두시고 만약에 2020년도에 또 다시 신청을 넣게 되실 경우 예상 월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주실지 한번 고려를 하시고 신청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참여청년 활용 계획서도 있는데요. 이 참여청년 활용 계획서는 이제 참여청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월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굉장히 성의 없게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분들도 이 부분에 보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 없게 작성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보는 부분이 조금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난 청년 쓸 거니 청년 달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쓰면 아무래도 배정 인원에 대해서 조금은 더 플러스 요소가 있으니 이 부분 또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여청년 신청서는 청년이 넣는 거고요. 네, 많이들 아직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참여청년 채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참여청년 채용하는데 그냥 채용하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참여청년 채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일단 아까 참여청년 제외 대상이라든지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께서 판단을 하셔서
적합하다 하시면 채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채용을 하신 후에 저희한테 채용 근무일 이후 5일 이내로, 자, 5일, 만약에 10월 1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6일까지는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10월 6일까지 이 첫 번째 서식 4번의 채용 결과 요거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여청년 이력서, 이 이력서에 대해서 조금은 청년들의 원래 기본 이력서가 있는데 그거 제출해도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 이력서 말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력서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이력서도 같이 작성을 부탁드려서 이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의서, 개인정보를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청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까지 총 지금은 3개 나왔습니다. 3개 나왔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각 기업의 양식에 맞춘 근로계약서. 근무일 이후 저희가 5일 이내로 부탁드렸기 때문에 근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겠죠. 근로계약서를 쓰신 것까지 총 4부입니다. 채용 결과, 이력서, 동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이 근로계약서까지 총 4부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뭐 따로 저희 청년 이거 4개 보냈는데 써도 되나요? 딱히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단 뭐 서류가 갔는지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메일이 누락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메일이 반송됐다던가, 아니면 그쪽에서는 보냈는데 저희한테 메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팩스를 보내시면 팩스가 옛날에 문물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가 없어지는 건지 팩스를 자꾸 보냈다고 하면 자꾸 없어요, 팩스가. 그러니까 팩스 말고 메일로 보내시고 항상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서류를 보냈다, 받았느냐 라고 전화 한 통 주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실 서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지원 약정서는 사실상 시 또는 군에서 약정을 하실 때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뭐 직접 가셔서 하셨던, 뭐 대표님이 가셔서 할 수도 있고 담당자분이 가셔서 했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약정서를 작성을 하셨을 거고요. 자,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잘 보시면 이때 동안 지원금 신청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주 조금. 밑에 보시면 예전에는 요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쵸? 칸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정착 지원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급 총액, 인건비, 신청 금액, 인건비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 요번에 작성을 해주실 때는 이 지원금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저희가 메일로 다 보내드렸고요. 메일이 만약에 못 받았다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일이 반송됐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메일을 받았는데 뭐 누군가가 삭제를 했다던가, 그래서 양식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종합상사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꼭 서식을 받으셔서 이 지원금 신청서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에 썼던 지원금 신청서로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갔을 때 도장을 못 찍어드립니다. 도장을 못 찍어드리면 저희가 다시 와야겠죠. 다시 오게 되면 서로 지금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가면 됩니다. 근데 담당자분이 이제 자리에 없으시다던가, 저희가 항상 갈 때마다 그날 안 되는데, 그 시간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맞춰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다시 이런 걸 작성을 안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고 이 지원금 신청서로 작성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보시면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보시면 참여청년 임금 제작 및 출근부 사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빙 서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이 된 거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급여 이체 달라졌을 겁니다. 이제 다 35만 원 대해서 지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빼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보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매달 주민등록 등본을 냈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등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원래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 돌아와서 다시 정착지원금 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적을 때 주민등록 등본을 항상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처는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은 처음 신청 시, 자, 우리 11월부터 근로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1월 지원금 신청서 낼 때는 그 11월부터 근무하신 분의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종합상사한테 처음에 아까 채용 결과랑 같이 냈잖아요.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종합상사로 내신 거거든요. 저희 종합상사 말고 지원금 신청서는 시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은 지원금 신청서 처음 제출하실 때 아마 다들 이번에 다 제출을 하셨었기 때문에 통장 사본은 제출을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통장이 바뀌었다던가 그러시면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의 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요거는 항상 어떤 기업은 완납증을 내시는 것도 있고요. 그 납부 영수증을 내시는 기업도 있는데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 주시던 대로 납부 영수증 그리고 완납증 요거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별 4대 보험 가입 상시 신고서 요거는 해당 월에만 제출되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랑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입사가 있는 달 또는 중도 퇴사가 있는 달, 그 달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중도 입사를 했을 경우 이 청년이 10월 27일부로 4대 보험 가입했다는 가입 신고 내역서 또는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그리고 참여 청년별 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이 동의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마 처음 하셨을 때는 안 헷갈려 하셨을 텐데 요겁니다. 자, 대표자용은 다들 잘 작성해 주십니다. 대표자용 요거 처음에 작성을 했고 대표자가 바뀌는 거 아닌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중도 입사를 해서 참여 청년용 해가지고 동의서를 또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 청년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안내를 드렸던 채용 결과, 근로계약서, 이력서, 동의서. 근데 이 동의서가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부터 다릅니다. 색깔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2장짜리이기 때문에 요 동의서는 지원금 신청서 제출하실 때 요것도 작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청년이 가끔 잘 모르고 그냥 다 예 체크를 하실 경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 장매인가요? 했을 때 예 이래버리면 제외 대상이겠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청년들이 조금은 번거롭다 보니 동의서니까 동의한다 해서 다 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동의서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겠어요. 청년들이 작성을 하더라도 담당자 및 실무자가 제대로 체크했는지 한 번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착지원금 청구서입니다. 다 이번에 처음 보셨다든지 아니면
뭐 미리 보셔가지고 뭐 다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착지원금 청구서 요번에 새로 생긴 양식입니다. 굉장히 초록색이어가지고 지원금 신청서처럼 똑같이 생겼는데요. 지원금 신청서랑 내용은 다르니까 꼭 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정착지원금 신청서는 참여 청년,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이 계좌번호에 대해서 잘 적어주셔야 해요. 계좌번호 항상 통장 사본에 같이 제출하는데 한 번씩 청년들이 조금 급하게 빨리 돈 받고 싶어가지고 빨리 쓰실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조금 정확하게 기입을 했는지 실무자께서 확인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쓰게 되면 저희가 밑에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도장을 찍어야 해요. 제가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서로 힘들고 서로 번거롭고 좀 민망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뭐 사실상 갔을 때 뭐 청년이 있어가지고 같이 보고 계좌번호 다시 쓰고 서명 다시 하고 하면 참 좋은데 저희가 갔을 때 청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업 특성상 뭐 생산 현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출장 또는 뭐 저도 가고 싶은 이제 휴가, 네 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저도 휴가 갔을 경우가 있으니 요것도 같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뭐 두 번 방문해서 서로 뭐 제가 보고 싶으시면 다시 뭐 보고 싶어 불러주시면 되는데 뭐 그 사적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시 한번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가끔 간혹 물어보세요. 서식을 보시다가 참여청년 활용 성과 및 계획서 이거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 아직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2021년 8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청년이 약정이 끝날 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18년부터 시작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갑니다. 아직 끝나간 건 아닌데 2020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끝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다 와가니까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때쯤이면 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니 일단은 요거는 잠깐 잊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여청년 면접 확인서 이거는 뭐 면접을 보셨던 기업도 있으실 거고 면접을 안 보셨던 기업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해서 뭐 이력서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뭐 안 간 기업도 가끔 뭐 간혹 있긴 하고요. 아니면 뭐 기업에서 면접 이력서를 보고 우리 기업에는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면접을 안 부르셨던 기업도 있으실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 면접을 보게 되면 이 면접 확인서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면접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진짜 면접을 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면접비 지급 조서를 청년들한테 같이 받아서 면접비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비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마 2020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청년을 조금 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매칭하는 그런 조금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될 건데 면접비를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적당히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유서를 작성하는 날이 별로 없었으면 하겠지만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직장은 없다 보니 중도 퇴사가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가 발생했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업명, 대표자, 중도 퇴사자 발생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목 2019년 11월 1일부로 권한옥 퇴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제가 퇴사하는 건 아니고 부장님이 너무 날카롭게 보셔가지고 뒤에서 제가 퇴사하려나 이렇게 쳐다보셔가지고 네 저는 퇴사를 아직 할 마음이 없습니다. 네 아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사유 내용은 2019년 11월 1일부로 참여청년 권한욱이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스캔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밑에는 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 사유서를 어떻게 하느냐? 사유서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한테 무조건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냥 저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이러고 퇴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난 퇴사한다는 말 없었는데요? 나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직서를 받아두시고 만약에 무단 퇴사를 하실 경우가 있어요. 뭐 문자 하나만 남겨놓고 뭐 이별 통보하듯이 문자만 남겨놓고 퇴사를 하실 경우가 있는데 그 문자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서 캡처를 하셔서 그 사직서에 첨부를 하신다던가 보관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런 청년이 다 모든 기업에는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부분을 이용하고자 해서 사직서를 일부러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사직서를 꼭 받아 두시고요. 그러면 사유서, 사직서, 그리고 공문까지 해서 시군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이랑 사유서, 사직서 이렇게 세 개를 시군으로 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한테는 세 개를 다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유서랑 사직서만 보내서 그 사유서 도장 받아서 그대로 제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공문을 따로 작성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로계약서 예시인데요. 사실상 지금 근로계약서는 그 회사에 기존 양식이 있습니다. 기존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양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기존 양식이 없다.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조금은 대충 만들다 보니 그 사업 초기에 빨리 만들다 보니 조금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요 근로계약서 예시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근로계약 기간 같은 경우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데 우리 청년은 평생 직장인 것 같다.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없음으로 계약하시겠다. 정규직이죠. 정규직으로 하시겠다 싶으시면 그냥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음 또는 10년 정도 계약하시겠다 하시면 10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 저희가 1년은 무조건 이상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왜 1년이나? 1년을 안 잡으실 경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연차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1년 이하를 잡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로계약을 하기를 권유 및 사실상 1년 이상 무조건 해주셔야 하고요. 권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습니다. 수습기간을 좀 두고 싶다. 수습기간을 많이 두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 근로계약 기간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작성을 해 주시되 여기 밑에 가로해서 단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3개월의 수습기간 후에 인사평가 또는 개인적으로 평가 후에 그 사직 통보된다든지 사직 통보가 될 수 있음 아니면 인사평가 후에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음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만 해주시면 되고요. 수습기간 1개월 하고 싶으신 기업이 있으시면 1개월로 작성을 해 주셔도 무방하고요. 수습기간 하겠다고 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잡는 게 아니고요. 밑에 3개월을 잡고 위에는 1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이거 그냥 우리 사무실 업무 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근무 장소에 있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무 장소에서 일을 해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에 근로장소를 예를 들어서
종합상사를 했는데 자꾸 일을 딴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및 현장 또는 그 외에는 출장, 출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무를 어디서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적어주셔야 하고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께서 그냥 행정, 사무, 생산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행정 보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생산 쪽에 잠깐 벨트 만지러 갈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살짝씩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근무 내용가 아닌데 그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정확하게 업무 내용이 뭔지 적어주시고 업무 전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세요. 업무 전반이라는 말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그 업무 전반이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년 입장에서는 업무 전반이라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업무 전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전체적인 행정 업무든 사무 업무든 생산 업무든 간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근로자와 협의하에 업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및 휴일이 있는데 아직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 주휴일은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 줘야 하느냐? 괜찮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주셔도 되고요. 월화수목금만 일을 안 시켜도 됩니다. 단 주휴 시간은 그대로 챙겨 주셔야겠죠. 그럴 경우 근로일을 화수목금 토 이렇게 적어주시고 주휴일을 월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이틀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카페 업종이어서 주말에 바쁩니다. 그랬을 경우 월요일, 화요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해서 주 40시간을 채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근무 시간이 한 6시간, 4시간 정도만 있으면 되는 업종인데 주 6일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해도 됩니다. 단 쪼개야겠죠. 어떤 하루는 5시간, 하루 6시간 해서 주 40시간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기본급 해서 여기 200만원 정하고 정착지원금 35만원 또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10월 1일부로 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착지원금 또는 정기수당, 복리후생비 35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로계약서 혹시나 아직 안 바꿨다 하시는 기업들 있으시면 근로계약서 오늘 가셔가지고 요거 정착지원금, 정기수당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해주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해가지고 저 근로계약 기간부터 아예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근로계약 기간은 처음 근로했는 날짜 그대로 가시고 밑에 보면 계약일 또는 변경일 있습니다. 계약 변경일 적어가지고 10월 1일 왜냐면 10월 1일부터 변경됐잖아요. 10월 1일 작성을 해서 그대로 서명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기업 한부, 근로자 한부 이렇게 총 2부를 각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임금대장 예시인데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임금대장 부분이 아닌데요. 일단 기업에서는 대부분 처음 했는 기업 아니면 대부분 임금대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임금대장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출근부가 있습니다. 이 출근부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별로 조금씩 달라요. 우리 기업은 굉장히 최첨단 시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도장으로 찍습니다. 지문 도장 찍어서 하는데 이거 되지 않냐 하시는데
저희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아직 그렇게 최첨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 확인 서명을 써주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명을 써주셔야 하고요. 뭐 관리자 확인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본인 확인 서명을 조금은 정자 서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막 휘갈겨서 막 그냥 막 이상한 모양 막 만들고 하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고 웬만하면 정자로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리자 확인 서명은 제가 정자 서명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 힘듭니다. 그 출근부 그 몇십 명 되는 출근부를 제가 다 서명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정자 서명보다 그냥 서명을 그냥 사인 또는 도장 관리자 부분은 그렇게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 부분은 제가 정자 설명을 요청드리고 관리자 부분은 되도록이면 뭐 정자 해주셔도 되는데 바쁘시면 네, 도장 또는 뭐 사인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필수 숙지 사항 부분인데요. 뭐 제가 다 안내를 드렸겠지만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넘어갈게요. 채용 예정자가 있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일 내로 청년 채용 결과랑 이력서, 동의서, 근로계약서 총 4부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참여 기업이 중도 포기할 경우 중도 포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셔야겠는데요. 뭐 청년 일자리 사업을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5일 이내로 똑같이입니다. 똑같이 5일 이내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했을 경우 5일 이내로 저희한테 사유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초 약정 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고용 실적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미고용 분에 대한 배정 인원 소멸될 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약정을 하신 후에 3개월 동안 청년을 채용 못하셨을 경우 저희가 고용 미진으로 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업에 배정된 인원을 소멸시킬 수도 있으니 항상 유의를 해 주셔야겠고요. 지금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최초 약정일은 3개월 다 넘으셨어요. 넘으셨는 기업들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 중도 퇴사 후에 그 청년의 빈자리를 3개월 이내로 대체 채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3개월 동안 대체를 채용 안 하셨을 경우 이 시군에 대한 그 예산이 빨리빨리 다른 청년들한테도 줄 수 있는 건데 그 기업이 아직도 고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시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소멸될 수 있으니 3개월 이내로 대체 채용을 빨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원 약정 종료 시까지 기존 고용 민원 유지를 해야 하는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신청서 작성하실 때 그 신청서 최초 사업 선정일입니다. 만약에 2018년 기업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17일, 뭐 7월 10일 뭐 그 기준에 했을 때 그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고용 인원이라 함은 청년 일자리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처음 신청했을 경우 만약에 18명이었다. 그러면 지금 또 18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제외한 인원이요. 청년 일자리 제외한 인원이 18명이야 하면 만약에 청년 일자리가 3명이다. 그러면 지금 고용 인원이 21명이어야겠죠? 청년 일자리까지 3명 다 채용을 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고용 인원을 항상 3개월 유지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한 8월쯤에 기존 근로자가 청년 일자리가 아닌 기존 근로자가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를 하실 경우 3개월 이내로 그 인원에 대해서 대체 채용을 하셔야겠죠. 자체 채용. 청년 일자리로 채용하는 게 아닌 자체 채용으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기존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취득자와 상실자 조회를 항상 요청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 항상 기존 고용 인원을 유지를 하셔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참여기업 신청서가 기재된 예상월임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신청할 때 예상월임금 그 부분을 지켜주셔야겠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선정된 기업이나 뭐 2019년 1차, 2차, 3차 이렇게 배정됐을 경우 다 약정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2019년 1차는 뭐 언제까지, 2019년 2차는 언제까지 약정 기간이 다 다른데요. 2019년 1차, 2차, 3차 다 받은 기업인데 1차에 중도 퇴사가 있고 2019년 2차도 있을 경우 무조건 1차부터 채우고 2차를 넘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빈자리부터 채워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뭐 근로계약 기간은 가급적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약정 종료일까지 체결할 것을 뭐 공고를 드리고 있는데 뭐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웬만한 뭐 저희가 참여 청년이 좋은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 사업이니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권고드리고요.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는 매달 참여기업이 참여 청년에게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었죠. 먼저 월급이 나간 후에 저희가 10일 이후에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이제 시군에서 돈을 받으십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때문에 이 사후정산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통해 참여 청년이 확산된 인원은 필수교육 20시간을 수료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여 제한자의 범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질의회신 부분인데요. 사실상 아까 다 말씀드렸는 부분이라 큰 부분은 없지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저희 종합상사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지금 설명회를 다 마쳤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업 내용이 조금 이해 안 간다 아니면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네. 청년 고용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저희가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퇴직하지 않은 고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프리랜서로 같이 일해서 어떤 인건비가 나갔거나 네. 파트로 한 그런 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프리랜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고용금 나갔. 네,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이력이 없으시면 되고요. 뭐 일용직이라던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아까 근로계약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주 40시간을 맞추라라고 해주셔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네. 근데 40시간, 뭐 30시간 정도를 하되 저희가 임금이 200만 원을 책정해서 고용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15시간만 넘으면 됩니다. 단 뭐 그 기업에서 나는 16시간 일을 하는데 예상 월임금 그대로 주겠다 라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뭐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11월 8일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8일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주역에서 안동역으로 넘어가는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는데 아직 많이 문의 주세요. 나도 가고 싶은데 대표 나 가면 안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대표님들은 다음에 제가 대표님들 또 실무자님 다 따로 해서 제가 좋은 기회 찾아뵙도록 하고 요번에는 참가 청년들 콧바람 한번 쐬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심히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